2012년 파업 이후 저는 여러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고 휴직 후 돌아온 2015년 이후에는 오로지 라디오 뉴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하고 있던 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마저도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했고 직후에 들려온 소문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는 그 당시 그 고위직 임원과 마주친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잔혹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라마 몬스터 조연출 PD가 드라마에서 앵커로 짧게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담당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나운서 국장이 손정은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이야기하며 저의 출연을 막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의 담당 제작진이 저에게 MC 자리를 직접 제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국에서 절대 안 된다며 무산시켰습니다. 가을 개편 때 라디오국에서 저를 DJ로 추천했을 때에도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 이름은 제외가 됐습니다. 라디오국에서는 아나운서국에서 저를 막았다라고 말해줬고 아나운서국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간 DJ를 대신해 라디오 프로그램 대타가 들어왔을 때에도 아나운서 국장은 왜 그것을 손정은이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시켜라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다큐멘터리 내레이션까지 막으면서 저는 TV에서 목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 저와 황선숙 아나운서, 차미연 아나운서는 사전에 부당정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날 아침에 아나운서 국장은 태연하게 인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발령 공고가 뜨기 전 국장은 자리를 비웠고 저희가 짐을 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년간 많은 아나운서들이 겪었던 잔혹한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례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나운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MBC 노조원들이 이런 부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MBC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 안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벌어져 왔고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카메라 기자님들도 좋고요. 우리 취재 기자님들 가운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대표해서 답변을 할 내용이면 저나 협회장인 김범도 아나운서가 답변을 하고 또 특정 아나운서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그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넘기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네. 본인을 좀 밝혀주시고요. 네, 저는 민중의 소리의 박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들어가신 그 아나운서들은 마이크가 네. 잘 안 들리네요. 예. 여기가 좀 거리 수음이 조금 안 되나 봐요. 예. 현재는 출근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는 출퇴근을 똑같이 오전 9시,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업무 거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든지 추후에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MBC의 정상화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고역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 후배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기 잘 버티자고 다독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머리를 넘기신 거였군요. 예, 노란 옷 입고 계신 우리 기자님 질문을 하신 줄 알았는데 머리를 넘기신 거였어요? 예, 예, 뭐 머리 예. 오마이뉴스 김민정입니다. 여기 아나운서분들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신데 몇 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손정원 아나운서 그 아까 인사 안 했다고 방송 배제당했다는 게 좀 약간 황당해가지고요. 네. 이런 일들이 손정원 아나운서에게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말씀 안 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타겟팅이 돼가지고 방송 배제가 됐던 건 손정은 아나운서 건이었고요. MBC에 저희 직원들이 자주 섞인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대부분의 경우는 적재적소에 중요한 인사를 쓰는 게 회사 경영에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 현재 MBC에서는 고위직 임원에게 인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송 배제는 사실 손정은 아나운서 건이었고요. 계속해서 뭐 인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돌아 뭐 누구 조심해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들린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PD저널 하수영 기자인데요. 네. 그 허이루 아나운서께서 아까 너 아나운서 아니라고 했던 그 분께서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 그분이 지금 MBC 지방사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구신지 밝히실 수 안테코 있어요? 사장입니다. 안테코 사장. 예. 뭐 너무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모두 목격했던 분들이 미래전략실에 다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지금 PD연합회장이 되신 송일준 PD도 저와 함께 그곳에서 유배지 생활을 했습니다. 송일준 PD께는 그분이 회사 입사 선배신데 선배 이번에 딛고 일어나셔야죠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 지금 현재 지역사 사장입니다. 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더 주셔도 됩니다. 파업 제작 거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계약직 아나운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아나운서 분들이 자리를 비우시면 그분들이 지금 이분들 빈자리를 메꾸실 텐데 네. 그분들의 뭐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예. 그분들과 지금 파업에 그 제작 거부에 참여하시는 그 노조원 분들의 약간 그런 의견 차이나 뭐 이런 내부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친구들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되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조합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단기 계약직으로 아나운서를 뽑으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가장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 친구들은 불안한 신분 계약, 물론 개인의 성향의 문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친구들은 지금 저희와 뜻을 함께 했을 경우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사이 안 좋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들 그 후배들 만나면 안쓰럽다, 애써라 외에는 서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아나운서들 사이를 이런 식으로 가슴 아프게 갈라놓아야만 하고 대체 인력의 형식으로 계약직 아나운서를 뽑으려고 계획했던 자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긴 자 그 사람들이 가장 큰 거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뭐 본인의 몫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에 대한 비난은 작은 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큰 악은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실행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점이 혹시 저희와의 관계라면 저희와의 관계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과는. 네, 저 JTBC 최종혁 기자고요.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경영진이 뭐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경영진에서는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아나운서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방송이 가능하다라는 방송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 계신 아나운서 분들께서는 이 방송 경영진들에 대한 언론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답변을 김범도 아나운서께 좀 부탁을 네, 드려도 될까요? 안 그래도 이 답변을 좀 협회장께 답변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다는 것은 방송인이면서 언론인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방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에서 언론인 역할을 수행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 뽑힌 11명의 아나운서들은 노조에도 협회에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인 역할을 삭제한 상태로 입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MBC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라디오 스트레이트 뉴스를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바우처를 받는 그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뉴스를 맡깁니다. 언론사의 기능을 포기한 겁니다. 특히 11명의 아나운서들은 재계약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파업을 맡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방송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위장한 협박이고 또 재계약에 대한 공갈이라고 봅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에 우리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떤 언론 탄압보다도 가장 치사하고 악랄한 언론 탄압이라고 우리 아나운서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단체샷을 좀 함께 찍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현재 조합 집행부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담당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나운서 국장이 손정은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이야기하며 저의 출연을 막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의 담당 제작진이 저에게 MC 자리를 직접 제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국에서 절대 안 된다며 무산시켰습니다. 가을 개편 때 라디오국에서 저를 DJ로 추천했을 때에도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 이름은 제외가 됐습니다. 라디오국에서는 아나운서국에서 저를 막았다라고 말해줬고 아나운서국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간 DJ를 대신해 라디오 프로그램 대타가 들어왔을 때에도 아나운서 국장은 왜 그것을 손정은이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시켜라라며 답변을 하고 또 특정 아나운서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그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넘기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네. 본인을 좀 밝혀주시고요. 네, 저는 민중의 소리의 박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들어가신 그 아나운서들은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예. 여기가 좀 거리 수음이 조금 안 되나 봐요. 예. 현재는 출근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는 출퇴근을 똑같이 오전 9시,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업무 거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라든지 추후에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수많은 MBC 노조원들이 이런 부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MBC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 안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벌어져 왔고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카메라 기자님들도 좋고요. 우리 취재 기자님들 가운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대표해서 답변을 할 내용이면 전화 협회장의 김범도 아나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다큐멘터리 내레이션까지 막으면서 저는 TV에서 목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 저와 황선숙 아나운서, 차미연 아나운서는 사전에 부당정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날 아침에 아나운서국장은
태연하게 인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발령 공고가 뜨기 전 국장은 자리를 비웠고 저희가 짐을 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년간 많은 아나운서들이 겪었던 잔혹한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례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나운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2012년 파업 이후 저는 여러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고 휴직 후 돌아온 2015년 이후에는 오로지 라디오 뉴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하고 있던 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마저도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했고 직후에 들려온 소문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는 그 당시 그 고위직 임원과 마주친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잔혹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라마 몬스터 조연출 PD가 드라마에서 앵커로 짧게